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 물을 전보다 훨씬 더 자주 마시고 화장실에 계속 달려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작은 상처가 좀처럼 낫지 않는다거나 말이죠. 만약 이걸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증상들을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집에서도 쉽고 정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사실 단 5초 만에 혈당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 먼저 뉴욕에 사는 71세 신사 최성훈 박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최 박사님은 늘 자신이 건강하다고 확신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담배나 술도 안 하셨죠. 복용하는 약이라곤 하라백 하나뿐이었고,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참을 수 없는 갈증이었어. 평소 물을 많이 안 마시던 분인데 갑자기 하루에 1리터 넘게 물을 들이켜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하셨죠.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니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건 당연했고 심지어 밤에 2~3번씩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밥은 평소보다 많이 먹는데 체중이 무려 3kg이나 줄어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살 빠져서 좋겠다고 했지만 최 박사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셨어.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든 거지 하시면서 계속 미루셨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아침 면도를 하다가 터졌습니다. 턱에 아주 작은 상처가 났는데 보통 일주일이면 나을 상처가 한 달이 넘도록 아물지 않는 겁니다. 그제야 최 박사님은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당뇨병이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당화혈색소 A1C 수치가 9.8로 꽤 진행된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될까요? 최성훈 박사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내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당뇨병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당뇨병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발표 조용한 살인자 발표라고 불립니다. 당뇨병의 진짜 위험은 무서운 합병증에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결국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눈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을 위험과 발가락 또는 발목을 절단해야 하는 신경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이 모든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놓치면 안 될 8가지 핵심 경고 신호. 그렇다면 최성훈 박사님과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고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과도한 갈증, 다음쯤 평소보다 물을 2~3배 더 마시게 되며 하루에 2에서 3리터 이상 마셔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이 이 당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물도 함께 빠져나가면서 몸이 계속 탈수되기 때문입니다. 잦은 소변, 단뇨증 하루에 10번 이상 소변을 보게 되며 특히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갑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숙면을 방해해서 낮에 심한 피로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많은 분이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60대 이상이라도 밤에 2번 넘게 깨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식욕 증가, 다식증 평소보다 많이 먹는데도 식사 후 금방 다시 배고픔을 느낍니다. 혈당이 아무리 높아도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우리 몸은 계속해서 발표 배고프다, 발표는 신호를 내로 보내는 겁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집니다. 특히 근육이 빠지면서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니 우리 몸이 대신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더딘 상처 치유, 작은 찰과상이나 상처가 2주 이상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발이나 발목 부위의 상처가 심하죠. 높은 혈당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상처가 쉽게 낫지 않게 만듭니다. 시야 변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입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글씨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눈의 수정체가 부어오르면서 시야가 일시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변화,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목 주변이나 겨드랑이 같은 부위가 검게 착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세포의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 몸 전체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와 흔한 오해들. 이러한 초기 증상을 겪고 마침내 검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공유해 드릴게요. 별표 김할머니, 69세. 별표는 3년 동안 모든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버텼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자 방광이 약해졌다고 생각했고 시야가 흐려지자 새 안경을 맞췄습니다. 손자가 혹시 당뇨가 아니냐는 한마디의 검사를 받았는데 당화혈색소가 무려 10.0이었습니다. 정상 범위 5.7% 미만. 다행히 지금은 철저한 혈당 관리 덕분에 6개월 만에 A1C를 7.8로 낮추셨습니다. 별표 이 선생님, 63세, 별표는 당뇨 가족력이 있어 조심하려 했지만 정작 본인의 증상은 놓쳤습니다. 처음엔 발가락 사이에 진무름이 무좀인 줄 알고 약을 발랐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등에 작은 상처가 한 달 넘게 아물지 않아 병원에 갔고 혈당이 300mg DL을 넘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 100mg DL 미만. 별표 정씨 어르신, 72세, 별표는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많이 줄어 가족들이 암을 걱정했습니다. 종합검진 결과는 당뇨병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은 때때로 전형적인 증상 대신 식욕 부진이나 기력 저하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이 신호들을 놓칠까? 60대 이후에는 모든 증상을 노화로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른 건 수분이 부족해서, 소변이 잦은 건 방광이 약해져서 라고 생각하며 서서히 증상에 적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집안은 당뇨가 없다며 가족력을 과신하기도 쉽지만 당뇨병의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은 가족력과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큰 병일까 봐 두려움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는 훨씬 쉬워집니다. 심지어 초기 당뇨병은 혈당이 200mg DL을 넘어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혈당 관리법.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병원만큼 정확하게 혈당 측정이 가능합니다. 혈당 측정기 하나만 있으면 되죠. 혈당 측정 시간. 공복 혈당. 8시간 이상 금식 후 아침에 측정. 식후 2시간 혈당. 첫 숟가락을 입에 넣은 시간부터 정확히 2시간 뒤에 측정. 혈당 정상 수치, 비당뇨인 기준. 공복 혈당, 100mg 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mg DL 미만. 당화혈색소, A1C 5.7% 미만. 진단 기준. 당뇨병 전 단계, 공복 혈당 100에서 125mg DL. 당뇨병, 공복 혈당 126mg DL 이상. 혈당 측정기 선택 기준.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며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측정기를 골라야 합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기, 손끝 체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다만 매번 손끝을 찔러야 하는 불편함과 통증이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CGM8이나 배에 센서를 부착해 5분마다 자동 측정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체열 없이 즉각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최신 측정기들은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병원 검사와 오차 범위 5% 이내. 기기 본체 가격 외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험지와 란색 가격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라 가장 적절한 기기를 추천받으세요. 지금 바로 실천할 5가지 핵심 습관.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혈당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혈당 체크 습관 들이기, 측정은 5초면 끝납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듯 공복 측정과 식후 2시간 측정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식후 15분 산책,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평소 속도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세요.
식후 15분 산책만으로도 혈당이 30에서 50mg DL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변경 없이 식후 산책만으로 A1C가 8.2에서 7.1로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채소 먼저 식사법. 식사할 때 채소나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드세요. 이 순서만으로도 혈당 상승이 30% 이상 완만해집니다. 음식을 한 젓가락에 30번 이상 씹어 먹고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늘려보세요. 혈당에 좋은 차 마시기, 녹차, 둥글레차, 결명자차, 계피차가 좋습니다. 녹차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둥글레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주죠. 하루 3잔 정도가 적당하며 설탕이나 꿀은 절대 넣지 마세요. 스트레스 및 수면 관리.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복식 호흡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면은 혈당 조절에 필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정기적인 병원 검진은 필수입니다. 60세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3개월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훈 박사님도 지금은 혈당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매일 혈당 체크하고 식후 산책하며 정기 검진도 빼놓지 않으신 덕분에 6개월 만에 A1C가 9.8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핵심 요약 정리.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는지 매일 확인하기. 작은 상처라도 2주 이상 안 나으면 바로 병원 가기. 혈당 측정기로 주 3회 이상 체크하기. 식후 15분 산책 습관 만들기. 3개에서 6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기. 혈당 측정기 선택 시 정확도 95% 이상, 측정 시간 5초 이내인 제품 선택하기. 영상 설명란에 후기가 좋은 혈당 측정기 제품들을 선별해서 링크를 달아둘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관심과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혈당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